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주말 시황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에 올려드린 것처럼 다우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지금. 네, 재밌는 상황인데 저는 2000포인트도 하락했다, 2000포인트도 상승했다, 아주 널뛰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는 트럼프가 전일 해줬어야 되는 걸 하루 늦게 해줬죠. 어제 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비상 상태 요구는 선포하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반등을 기다리고 있던 시장이 그냥 해줄 만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너무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최근에 투매 관련돼서 패닉셀링에 관련돼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주말이니까. 자, 다우지수 확인하시면은 이날 이렇게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 목요일이 되었죠. 그래서 급락했던 부분을 대부분 회복을 했어요. 이제 23,000포인트 좀 회복을 하고 25,000포인트 회복했던 부분을 이틀 만에 아주 급락이 나오면서 패닉셀링이 나왔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투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 투매는 동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사실.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는 투매는 동참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께서는 저보다 경력은 오래되신 분인데 저도 이제 20년은 넘었으니까 네. 그분께서는 1차 투매는 동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2차 때는 저랑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도 일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1차 투매냐 2차 투매냐 이거 구분 못 하시죠? 그러니까 굳이 참여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요 앞에 영상 보시면 종목 수평 이동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종목 수평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종목을 교체하는데 모든 종목을 교체하고 공포감에 의해서 다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분명히 현금화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무조건 이 투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금화를 하면은 올라갈 때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갑자기 이렇게 팍 뛰어버리면 이거 매수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마이너스일 때 매도하고 플러스 됐을 때 매수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은 뭐 현금화 한 다음에 최저점에서 현금화 한 다음에 그냥 빤히 쳐다보는 결과가 되겠죠. 나중에 우리나라 지수로 치면은 지금 어제 오전에 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1700 이탈하고 할 때 투매를 했다. 이때 동참하신 분이 있다. 혹은 이런 구간에 동참했다라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기다리는 회복 구간은 이제 1950포인트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최소한의 것이 되고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2050포인트 완벽하게 회복하는 걸 보겠다면 2130포인트예요. 그럼 이 구간 1800포인트, 1700포인트에서 매도하신 분이 이때 내가 예를 들면은 종목을 매도를 했다. 그럼 2000포인트 위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현금 들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분들 언제 매수하냐? 2200 가면 또 이때 가서 환호하고 하니까 내가 늦었구나 하고 뒤늦게 또 매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굳이 투매를 통해서 내가 확실한 원칙, 제가 교육 영상 계속 올려드리죠. 기존 거 보시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확고하신 분들이라면은 교체할 수 있어요, 종목을. 수평 이동하는 방법 영상도 보시면은 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주도주를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소외주를 정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주도주와 성장주로 교체하는 작업이 요게 종목 수평 이동이고 어차피 같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주도주, 성장주도 밀려 있고 소외주도 똑같이 밀려요. 그러면은 빨리 회복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종목, 내가 들고 있는 현재 종목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내 계좌가 빠르게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 종목을 버리고 빨리 회복되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못 하세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면 정리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70%건 50%건 상관이 없어요.
아깝죠. 당연히 아깝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원칙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종목이 마이너스 뭐 20%가 됐건 30%가 됐건 50, 70%가 됐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다 싶으면 정리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 어, 이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내 계좌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계좌에서 수익 본 부분이 좀 깎여 있다 그러면 요 수익 부분을 빠르게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손실이신 분들은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 전환하는 게 목표인 거죠. 이 종목으로 해서 무조건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종목을 평생 수익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매는 동참하는 게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뭐 말씀드리는데, 현금화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주도주 성장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는 교체했다, 하루 기다렸다 생각하고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번에 위기가 끝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를 전일 목요일 날 기자회견 때 이때 시장에서 기대한 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자회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시장에 친화적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했죠. 그러다 보니 뭐 글로벌 증시가 다 폭락을 한 겁니다. 원하는 걸 해줘야죠. 원하는 걸.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좀 멋대로 해도 트럼프는 원래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이 시장에서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가 비상 상태 선포를 하는 것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경과 공매도 금지였어요. 금지. 우리나라 원하는 게. 근데 이거를 제한을 걸었으니까 뭐 어설프게 때리면 오히려 반발력이 더 세지죠. 그런 것처럼 공매도를 아예 한 번에 할 때 안 하면 안 했지 금지를 한 번에 처분해 버리는 게 낫었는데, 한시적 뭐 제한적 6개월 금지했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때려가지고 우리나라 더 밀린 거예요. 그리고 추경 아직 그래, 요거는 뭐 항상 뭐 느림보 정책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는 빠르게 선포를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다시 본인이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다시 느낀 거죠.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장중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당연히 뭐 1800 위에서 시작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1952 구간을 회복하느냐, 내일 바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가능성 이 구간을 이제 두들기면서 이제 위쪽에만 유지해줘도 되는데,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요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면은 이제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긴급 수요를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의해서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서 경기 부양하고 이제 수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원활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원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얘네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당파 싸움이 심합니다. 이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뭐 질병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당장 상황 보면은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하겠다고 한 게 이제 급여세 같은 부분 먼저 얘기를 했죠. 급여세를 이제 연말까지 면제하겠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하나씩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펠로시 의장 말대로 이것 때문에도 서로 이제 트럼프랑 펠로시랑 대립이 좀 있었는데, 펠로시 같은 경우는 이거였죠. 코로나19에 대한 무료 검사, 무료 진단하는 부분, 그리고 실업수당 확대, 그리고 이제 식량 지원, 뭐 어린이나 노인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식량 지원을 이제 1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1조 2240억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10억 달러로 이제 확대하는 방향. 여기만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졌고, 메이피통신 통해서, 나머지는 아직 뭐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근로자랑 이제 유급 병가 같은 경우에 보장하는 내용, 뭐 해서 하원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다음 주에 상원으로 가는데, 요거를 이제 상원에서 공화당에서 고민을 하겠죠. 이걸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요거를 통과시키려면은 아마 하나씩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이제 뭐 급여세 면제가 됐든 뭐든 서로 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통과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얘네가 우리나라처럼 질질 끌고 가고 하면은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저렇게 질질 끌어도 총선에 큰 영향 안 미치는 편이죠. 원래 항상 그래왔으니까 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에 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얘네는 잘 처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좀 좋은데 중국이랑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좀 봐가지고 이제 여행 금지 부분, 여행 제한이죠. 여행 제한 부분을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제 거의 뭐 진화되는 과정이고 우리나라도 진화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뭐 가능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금만 더 해결이 되면은 좀 안전지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폭풍이 이끌고 지나간 지역으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오전에 투매 나오면서 좀 걱정하신 분들 있었는데 제가 수급 동향 보면서 수급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불안한 거에 비해서 오전부터 풋옵션 매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서 제가 좀 희망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후까지 잘 이끌어줬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수급에 대한 분석은 전일 동향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 수급 보는 팁 하나 간단히 알려드리면은 요게 풋옵션 쪽을 보시면은 요게 수량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데 금액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또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세요. 암기를 하시고 나중에 암기한 다음에 그 뒤에 천천히 이해를 하세요. 암기하시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보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풋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보시면은 자 상품이 이 코스피 지수로 이제 240에 대한 거, 242.5에 대한 거, 245에 대한 이 포인트 각 포인트별로 해가지고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다 달라요. 보시면은 11.20, 12.40 이렇게 이게 다 가격입니다. 현재가라고 써 있죠. 이게 다 가격이에요. 그럼 가격이 다 달라요.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각자 다 다릅니다. 현재가를 보시면은 여기를 현재가를 등가라고 합니다. 등가고 만기일 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위쪽 상방 포지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래야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콜옵션을 매수하면은 이 콜옵션보다 더 지수가 올라가야 내가 매수한 것보다 더 올라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받고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풋옵션을 매수하면은 내가 매수한 상품보다 더 내려가야지 결제를 받고 수익을 보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콜 매수는 상승을 급격하게 해야 되고 풋 매수는 하락을 급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어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콜 매수를 했을 때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지 풋 매수를 했을 때 내려가야 수익 나는지 요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목요일 영상 보시면 나와 있고요. 만기일 영상 보면. 그래서 자, 요 등가에 가까우면은 비싸요. 등가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게 아래로 내려가야지 수익이 나는 상품이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건 결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270 뭐 이런 쪽은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풋옵션은 굉장히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등가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이 외가 쪽을 매매를 하는데 밖으로 나갈수록 요거는 비싸지죠. 12.7, 아니 13.7, 12.75, 11.8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다 다르다라는 건 이해하셨죠? 수량은 플러스인데 금액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비싼 걸 매도한 거죠. 비싼 거.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5개 매도한 거예요. 그리고 수량이 많다라는 건 싼 거. 저렴한 상품, 싼 거를 매수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1만 원짜리를 뭐 10계약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자, 10만 원짜리 5계약 매도하면은 50만 원이죠. 만 원짜리 10계약 매수하면은 10만 원이죠. 근데 계약수로는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계약수로 요 구간 계약수로는 플러스 5가 잡힐 텐데 금액으로는 마이너스 40이 잡히겠죠? 이해하셨나요? 비싼 상품을 매도하고 싼 상품을 매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량은 많이 저렴한 만 원짜리를 10개 매수했으니까 10개의 수량이 플러스가 돼 있죠. 근데 10만 원짜리 비싼 거를 5계약 매도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금액은 50만 원인데 매도한 금액은 마이너스 50이 잡히는데 실제 수량은 마이너스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계는 수량은 플러스 금액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메모장 간단히 띄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만 원짜리 10만 원 상품 5계약은 50만 원이죠. 그리고 1만 원짜리 10계약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더하면은 자, 계약수만 더하면은 총 계약 매도 매도 매수를 적어야죠. 매수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50만 원. 요건 반대로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50만 원어치 매수한 게 되죠. 매수 금액 50만 원. 금액 50만 원. 그리고 매도 금액 10만 원. 그러면은 금액으로는 플러스 40만 원이 되고 계약수로는 매수 계약 플러스 5계약 매도 계약 마이너스 10계약 그러면은 계약수로는 마이너스 5계약이 되죠. 그럼 표시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시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5계약 마이너스에 그리고 이 수량이 되겠죠. 수량은 5계약 마이너스에 금액으로는 40만 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걸 이제 정반대로 해서 계산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싼 상품이 있고 가격이 비싼 상품이 있고 가격이 싼 상품이 있다. 그래서 계약수랑 이제 금액이랑 좀 달라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금액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왜 뭐 수량, 뭐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됩니다라고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보시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것도 어렵다 그럼 금액만 보세요, 여러분. 금액만 보세요. 제가 선물 옵션을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시장을 분석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라는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좋죠, 하시면은. 근데 그 정도로 공부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시장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쉬운 거는 금액만 보세요, 금액만. 금액만 보시고 조금 더 한 단계 나간다라고 하면은 왜 수량과 금액이 다른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기는 싫은데 알고 싶다. 싼 상품이 있고 비싼 상품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6개월, 1년은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식은 뭐 크게 매도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요거는 아무래도 공매도를 청산하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공매도 청산도 당연히 좋은 거죠. 하락 포지션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전일 연기금 매수 들어온 거 좋았고요. 이런 게 바로 지수 방어죠. 뭐 1,000억, 2,000억 이런 거 아니에요. 5,000억 이상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야 연기금 지수 방어해 주는 거고
그리고 선물 외국인 만계약, 콜옵션 100억, 풋옵션 400억. 특히 풋옵션 400억 하락 포지션 이거는 어마어마한 매도량이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이 구간은 이 전일 나왔던 이 구간은 절대 만기일까지 더 깨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수급이 바뀌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이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한 차례 정도는 뭐 다시 한번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해결된 게 아니죠. 지금 코로나 이슈가 해결된 게 아니고 유가 부분도 해결을 해줘야 돼요. 러시아랑 이제 사우디랑 지금 싸우고 있는 유가 부분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과제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돈을 풀어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수급이 기존에는 제가 뭔가 자꾸 부족하다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은 만들었는데 확실하게 말씀 안 드렸죠.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투매는 동참하는 게 아니다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렸고 공포 구간에서는 그냥 차라리 HTS를 끄고 쉬는 게 낫지. 그리고 자신 있으면은 내 소외주 같은 경우를 정리해서 이건 자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소외주를 매도해서 주도주와 이제 성장주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저는 이제 기준을 다 마련해놓고 종목은 기존에 다 뽑아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저점 나오기를 좀 기다렸는데 빠르면 목요일, 늦으면 뭐 금요일 정도에 투매 한번 나오고 리바운딩이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종목을 저희도 이제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을. 그래서 뭐 주도주 중에서도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 뭐 후발주들 들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교체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저는 절대 주식 갖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고집 부려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주식은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고 수익을 봐야 되는 것인데 원칙과 기준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고집 부리면 절대 안 돼요. 저도 고집을 안 부리는데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잘 정리해서 교체하시고 그래서 뭐 앞으로 저는 한두 달 지나고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1월 달부터 말씀드린 거였죠. 이중 바닥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밀리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바닥이 비슷하거나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걸 깨고 내려가 하락 N자형처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건 다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N자형이 나온 다음에 반등 나와야 될 타이밍에 유가 때문에 한 차례 더 밀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밀린 건 맞습니다라고 저도 뭐 인정을 했는데 뭐 유가는 제가 예상을 못했으니까 네, 그거는 맞지만 회복되는 구간이라는 거는 역시나 변함이 없고요. 의견에는 이렇게 회복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었지라고 지나가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소외주 정리하고 주도주를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주도주 중에도 이제 먼저 대장주들이 올라가서 후발주 쪽을 매매할 수 있잖아요. 후발주를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다. 저희도 후발주 쪽은 이제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반등 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저도 안 부리는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인데 주식에 대해서는 절대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고집이 없이 어떻게 이런 걸 분석하고 합니까? 한쪽을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고집 정도는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내 돈에 대해서만큼은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고 그래서 요거 잘 이겨내면은 올해 연말 되면은 여러분들 또 저랑 같이 불우이웃 돕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수익금 가지고. 그래서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내가 뭐 종목을 못 고르겠다면 그런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기는 마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2기 모집은.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3기 모집 시작할 텐데 요거 추후에 이제 다음 주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공지에 올라올 거니까 공지에 올라오면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어제 말씀드릴 때 주말은 좀
편안하게 보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은근슬쩍 풍겼는데 오늘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 부분이 다시 한번 뭐 문제가 생겨서 나오지 않는 이상 월요일은 뭐 여러분이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막 못 올라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나라 갭상승 나온 다음에 지지부진한 날 많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미증시가 이렇게 한 차례 조금 횡보한다거나 좀 쉬어가면 그때 그 이후에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수급 나온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고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되면 더 좋고 유지만 돼도 지금 나쁠 건 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 지나가는 이슈다. 그리고 유가 부분만 잘 해결되면 된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다행히 이제 어제 가능성은 내비쳤지만 오늘 아침부터 뭐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주말 기분 좋게 두 발 뻗고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이번 주와는 좀 반대되는 좀 반등이 나오는 시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